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서울 강남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아난티 리조트 회사 교육 건물인 것 같아요. 거기 나와 있고 뭘 하라고 제가 왔냐면 이제 아난티 카페 F&B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대상으로 카페 메뉴 트렌드랑 카페 메뉴 개발 이제 외부 강연을 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 불러주셔가지고 강연을 하러 오게 됐는데 저희가 외부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은 외부 세미나나 강연 같은 것도 다녀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거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강연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지금 페이머스 커피 아카데미라는 커피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커피랑 카페 정보 알려드리는 유튜브 커피하는 람지 채널 운영하고 있는 박성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 이제 그 세미나 강의는 그 요청해주신 대로 카페 메뉴 이제 트렌드랑 시그니처 메뉴 개발 방법인데, 제가 실제 교육장에서 이제 카페 창업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러 개인 카페들 메뉴 컨설팅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메뉴만 따로 받아가지고 메뉴 컨설팅을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카페 메뉴 개발이라고 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전반적인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조금 추려봤어요.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많이 하던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에스프레소 바 스타일이 조금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논커피 메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원래 알고 있는 뭐 녹차 라떼, 초코라떼가 여기에 해당하긴 하지만 그 논커피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쪽을 시그니처화 시키는 카페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거든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커피를 활용한 시그니처 메뉴가 많기는 하지만, 근데 요것도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고, 세 번째는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이게 제로 메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편의점이나 마트 가보면은 제로 탄산 음료는 진짜 많잖아요. 요새 많이 익숙하시기도 하고. 근데 카페는 사실상 제로 메뉴가 지금까지 있는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부터 그 두 회사에서 제로 시럽이랑 제로 부제로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그걸 실질적으로 막 활용하면서 마케팅하는 카페를 본 적은 거의 없는데, 그 두 회사가 조금씩 광고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제로 메뉴에 대한 수요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또 최근에 테스트하려고 이제 구매해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거까지 넣어봤고, 네 번째가 사실상 가장 많이 하시는 시그니처 메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뭐 동네나 뭐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곳에 번화가에 가가지고 좀 핫하다는 카페 가보시면은 거의 다 크림 메뉴가 주를 이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솔직히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엔 6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카페에서. 그래서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크림 메뉴까지 일단은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걸로 카페 메뉴 트렌드를 정리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시그니처 메뉴 개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가볍게 요 에스프레소 바 스타일부터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에스프레소 바 스타일 카페 다들 가보셨나요? 다들 많이 가보셨나요? 가시면은 근데 에스프레소를 드세요? 그냥 원액 에스프레소 드시고, 아니면 그냥 일반 꼼파냐냥 마키아토 이런 것도 드시고, 커피도 많이 드세요? 그냥 진짜 에스프레소만 나오는 거, 설탕 없이? 설탕을 넣어서 드시는. 네. 그리고 보통은 커피보다 그 크림이 들어간 뭐 꼼파냐나 뭐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그리고 뭐 스트라파차토, 뭐 저도 종류 모르는 게 엄청 많거든요. 여러 가지 뭐 초코 파우더가 토핑이 돼 있거나 어떤 크림이 올라가거나 이런 류의 메뉴들을 아마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올해는 솔직히 좀 아니었고 작년까지 제 생각엔 엄청 유행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탑을 쌓듯이 해가지고 이제 인스타에 막 올리시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게 2022년까지는 강세였는데, 이게 실제로 2023년부터 실제 그 검색 버즈량이 좀 꺾인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올해까지도 당연히 창업한 분들이 많이 보이시니까 봤을 때 에스프레소 바가 유행이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당연히 2021년부터 보통 이게 유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창업하신 분들이 2년밖에 안 지났는데 폐업을 하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하신 분들 좀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개수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 에스프레소 바를 검색하는 비중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왜 그런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너무 많이 생겼어요.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여기 써놨지만 더 이상 조금 어떤 신선한 느낌을 주기가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체감하시는 게 처음 봤을 때는 좀 많이 신선하셨을 거예요. 막
아, 이탈리아 약간 진짜 느낌처럼 해놨다. 그래서 와, 저기 가면은 약간 좀 다양한 에스프레소 메뉴들을 먹을 수 있어 독특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데들이 한 군데 두 군데 늘어나고 지금은 일반 카페에서도 판매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이런 에스프레소 바 스타일은 진짜 약간 유럽풍의 그런 느낌으로 막 이탈리아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바 스타일로 딱 꾸민 그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동네 카페인데 그냥 팔아요. 그냥 꼼파냐 유행한다고 하니까 뭐 마끼아또 유행한다고 하니까 이런 걸 이제 팔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런 메뉴들에. 그래서 그런 익숙함이 조금 이제 신선함을 조금 죽이는 걸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인기가 조금 시들시들해진 게 있고 한 두 번째 이건 제 생각인데 이게 사실은 저는 수강생분들이 요거를 만약에 창업 문의를 하시면은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말리는 게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많이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물론 이게 소비자분들이 모두가 어디 카페를 갔을 때 막 커피의 막 밸런스, 아, 여기 메뉴가 진짜 구성이 잘 돼 있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드시는 건 아니지만 이 맛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메뉴가 맛잡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뭐 커피만 드시는 분 있냐고 물어본 게 뭐였냐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가봤을 때 저도 정말 맛있는 데도 많았는데 맛이 많이 안 좋은 데도 조금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크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막 크림 들어갔는데 맛없는 거 없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프레소가 아무리 써도 크림이 들어가면은 그 중화가 되기는 해요. 그리고 크림에 그냥 크림만 넣진 않고 어떤 뭐 바닐라 시럽을 첨가하거나 어떤 설탕 같은 걸 보통 많이 첨가를 하시다 보니까 그 쓴 에스프레소랑 섞었을 때 중화되는 게 있어서 그냥 그 맛으로 먹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맛을 중점으로 조금 레시피를 짜시는 분들은 그 커피의 뉘앙스랑 또 크림의 그 조합이랑 그 균형을 잘 맞춰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들은 물론 이거는 하는 사람의 그냥 생각에 따라 다른 건데 그 대표적인 메뉴로 꼼파냐 같은 거 만들 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꼼파냐라고 하면은 그 휘핑크림을 이렇게 올린 게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이버에 그냥 검색하면은 백과사전에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꼼파냐가 저는 밸런스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크림 양이 너무 많아요. 크림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도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스푼으로 크림을 막 퍼먹어야 돼요, 처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먹는데 크림 자체가 너무 많아서 커피 느낌이 거의 잘 안 나거든요. 그리고 그냥 답니다, 엄청나게. 예. 그래서 그 85ml, 뭐 90ml 정도의 에스프레소 잔에다가 에스프레소는 30ml밖에 안 받고 60을 거의 다 크림으로 채워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밸런스가 깨진다 생각해서 흐르는 질감으로 해서 진짜 한 5g도 안 되거든요. 재보면은. 그 정도의 소량의 크림만 넣어서 이렇게 마시는 거를 선호하기는 해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실제로 먹어봤을 때 자주 먹다 보면은 그게 조금 더 밸런스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에스프레소 바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꼼파냐도 밸런스를 잡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보통 수강생분들한테 추천을 안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에스프레소 그냥 원액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세팅이 틀어지거나 어떤 커피가 추출이 잘못되면은 그 부정적인 게 약간 고스란히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시점이 이게 신선한 상태다. 이런 에스프레소 바 메뉴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모른다 하면은 출시했을 때 반응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워낙 많아진 상태고 워낙 경쟁이 심해지면 이제 퀄리티를 올리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더 막 신기한 거 막 하시고 여기다가 막 빵도 막 꽂으시고 뭐 막 별거 다 많이 꽂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미 많아진 상태에서 내가 어떠한 강점을 뭘 가져가야 되는데 맛적인 것도 조금 애매하고 그리고 메뉴도 그냥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메뉴고 그러면은 그냥 봤을 때 와 이거 진짜 특별하다 신기하다기보다는 그냥 있나 보네 약간 그냥 초코라떼 느낌으로 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약간 전락한 게 있거든요. 사실상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변에 동네에 있는 이런 번화가 있는 에스프레소 바 스타일 카페 보시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곳들도 많긴 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바 스타일에 대해서는 뭐 하면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있는 메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보고 기존에 있던 그런 메뉴들에서 좀 어떤 식으로 다르게 변형할지를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많이 안 하는 것들 있거든요. 진짜 본토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 많이 안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좀 만들기 좀 약간 귀찮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것들은 뭐 가장 쉬운 거죠. 뽑아가지고 크림 넣고 우유 넣고 판매해버리는 거. 근데 조금 어려운 것들이 이제
아까 그 메뉴에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샤케라또. 요거는 조금 그 귀찮거든요, 만드는 게. 샤케라또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쉐이커에 넣고 이제 흔들어야 되거든요. 에스프레소랑 얼음을 넣고. 근데 이제 그게 귀찮다 보니까 어떤 카페에서는 그냥 믹서기에 돌리세요. 블렌더에 돌리는데 그러면은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이게 얼음을 갈아가지고 돌리는 건데 얼음을 다 갈아버리면은 조금 샤케라또랑 비슷하긴 하는데 이거는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그 쉐이커로 한 게 훨씬 더 좀 부드러운 느낌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료의 온도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또 이제 여기 아난티에서 하는 카페는 제가 아까 금액을 보니까 메뉴의 금액 자체가 뭐 일반 동네에 있는 카페처럼 이렇게 낮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높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 맞게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보여지는 면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메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제로 왜냐면은 샤케라또는 진짜 유명한 메뉴인데 많이 안 하세요. 그게 귀찮고 힘들어가지고 보통 귀찮은 것보다 힘든 게 좀 크죠. 손님이 많이 오면 만들기가 힘들다 보니까. 근데 이런 메뉴가 오히려 조금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라니따라고 하는 메뉴도 있거든요. 드셔보신 분 혹시 계시나요? 그라니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 메뉴가 있거든요. 그라니따가 있는데 약간 어떤 맛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더위 사냥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라니따 그 만들기도 쉽거든요. 근데 이제 매장에서는 조금 뭐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그 만드는 방법이 그 물에다가 에스프레소를 이제 희석을 한 다음에 일정 비율로 타가지고 거기 이제 그냥 설탕을 넣어요. 설탕 시럽이나. 그리고 근데 만드는 게 조금 번거롭습니다. 아이스크림 기계가 있으면 좀 편한데 없으면 그 냉동실에 넣으세요. 그럼 이렇게 얼잖아요. 근데 꽝꽝 얼기 전에 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푼으로 막 긁어내요. 조금 표면을. 그리고 다시 냉동실에 얼리는 작업을 두세 번 해야 그 약간 젤라또 같은 느낌으로 좀 나오거든요. 저도 저희 교육장에서 한번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거는 판매하기 좀 힘들겠다 이렇게 느끼긴 했거든요. 그 방식으로는.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아이스크림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집어넣으면은 똑같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식으로 또 매장에서는 충분히 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은 들었는데 이제 이런 메뉴들은 이거는 사실 약간 아까 약간 더위 사냥 맛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젤라또처럼 퍼먹는 느낌이다 보니까 약간 디저트화 되는 음료거든요. 사실 음료는 아니죠. 이건 거의 약간 디저트식의 느낌인데 이따가 뒤에서 나오지만 요새 또 약간 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음료의 디저트화를 꿈꾸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따가 나오는 건 진짜 음료거든요. 그 서울의 성수에 있는 저기 더현대에도 있는데 카멜커피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메뉴인데 제가 알기로 성수 전망회밖에 없어요. 이거는 뒤에 나오는. 그래서 음료에다가 푸딩을 넣은 이제 크림 라떼거든요. 제가 직접 가서 먹어봤는데 엄청 독특했어요. 처음에는 설명해 주시는 분이 이제 뭐 아이스크림 같은 거라고 설명해서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는데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이제 푸딩이더라고요. 그거랑 비슷하게 이런 그라니따도 약간 디저트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이 뭐 식사를 하시고 후식으로 먹기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변형을 진짜 많이 해요. 그라니따 위에 어떤 크림을 올리기도 하고 근데 그 크림을 좀 다른 시럽이나 어떤 베이스를 넣어서 뭐 딸기 크림을 올릴 수도 있고 뭐 초코 크림을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그라니따 베이스만 만들어 두면은 만드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만들기만 하면은 여러 가지 변형이 충분히 많이 가능한 메뉴이다. 이런 식의 메뉴들을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바 스타일의 메뉴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것들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는 제가 사진을 넣어놨었는데 꼼파냐, 뭐 로마노 그 오른쪽이 그라니따입니다, 여러분. 그 아래가 이제 약간 샤베트 같은 커피 샤베트고 위에 이제 휘핑크림 올리고 여기 위에는 뭐 시나몬을 뿌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로마노라고 해서 이따가 저희가 메뉴 개발할 때도 이 내용이 좀 나오긴 하는데 로마노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에스프레소에 레몬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프레소에 진짜 레몬만 넣거나 보통은 레몬 시럽을 같이 넣기는 해요, 아래쪽에.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맛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밸런스를 잘못 맞추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에스프레소는 약간 쓴맛 위주의 보통 어두운 느낌이잖아요. 물론 산미 있는 커피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의 에스프레소 바들은 이탈리아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강배전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럼 쓴맛의 커피랑 상큼한 레몬의 조합이라 조화가 사실은 힘든 편에 속하는데 잘 그 중간에 시럽으로 연결다리를 만들어줘야 먹었을 때 이질감이 들지 않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괜찮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맛 밸런스를 조금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잘 잡아주셔야 된다.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